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아하게 상대의 의견에 반대를 하는 4가지 순차적인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의견에 반대를 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 나한테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하고 싸우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분을 한 번이라도 느껴봤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반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문제는 노라고 하지 않는 조직이 바로 상대의 말에 반박하지 않는 습관, 그리고 상대의 말에 반박하지 않는 그런 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중요한 건 상대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내 의견을 내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대인관계의 기술입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내 의견을 내는 이 과정에서 조직 내에서 우아하게 자신의 위치와 서열을 관리하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누군가의 의견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자기의 서열이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것하고 같다고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 위치도 보여주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 서열도 보여주면서 자기의 위치를 곤고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는 건 자기가 능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확실히 알고 있거나 확실히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거나 확실하게 경험이 있을 때 그리고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물론 무조건 반박을 위한 반박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말, 그리고 의견이 필요한 말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의견, 동의하지 않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근거를 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능력 있다고 평가받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에 효율적으로 우아하게 반대를 할 수 있다는 건 상대방이 나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끔 논리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배워야 하는 능력이 바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우아하게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전략을 4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상대의 의견을 그냥 인정해라.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화가 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심지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논쟁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분노, 화, 짜증, 시기, 질투,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 올라오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가 나의 말을 동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상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화가 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아주 단순한 법칙이 바로 이거예요. 상대의 말이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화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컬러가 보라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땐 노란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가 보라색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나하고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편협한 사람일수록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듣더라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듣는 청취 능력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공격하거나 상대의 말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그저 결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유연하고 상대의 의견을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함 그리고 공감 능력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소통에서 진짜 중요한 훈련이에요.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현상이 되게 많아요. 안건을 올려놓고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말하지 않고 다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에 너무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즉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중요한 건 이렇게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의 무능을 의미합니다. 굳이 자기 의견을 말해서 우습게 보이기 싫고 실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의에 10명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의 의견에 모두 동조한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은요 잉여인원이라는 의미예요. 상사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말을 한다라거나 옳은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없어요. 상사의 의견보다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면 그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입을 닫는 이유는 누군가가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 자신이 없기도 하고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입장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죠. 누구나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기 어려운데도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재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장하는 바를 말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만약에 상대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걸 반박을 해야 된다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군요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상대방한테 내 말이 그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요, 말투뿐만 아니라 어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많이 실수하는 건 대화를 할 때 자기의 말투, 자기의 어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해요. 본인이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빨라지고 눈이 커지고 막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상대방에게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언어적 요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변화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서 논쟁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요, 감정 조절은 필수예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상대와 싸우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면 감정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인식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휴대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에는 누구나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할 때 자신을 촬영을 해보고 자기가 하는 말을 녹음을 해보고 다시 들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렸을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근데 항상 저는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리고 제 말을 다시 들어보면서 제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스스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고쳐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래도 완벽하지 않고 못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보다는 제가 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리고 자주 할 수 있으면 회의를 녹음을 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말투나 어조, 그리고 비언어적인 그런 패턴들을 내가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를 녹음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들어보고 스스로 자가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화에서 꼭대기로 가기 위해서 말을 하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에 반박을 해야 된다면 무조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그거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당연히 논쟁으로 이어져서 확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말을 우아하게 받아치고 우아하게 넘어가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상대의 말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혹은 지금까지 그렇게 다들 생각해 왔었죠. 새로운 결과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무언가 이야기를 했을 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것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해왔었는데 얼마 전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잘 먹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라든지 실제 사례들을 제가 찾게 됐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팀장님도 이 자료를 보시면 저보다 더 좋은 해석을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 한번 보내드려 볼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2008년도 폴 그레이엄이 쓴 책 동의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누군가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정확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라.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비판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와 함께 그 근거가 우리가 이 회의를 하고 이 회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근거와 함께 목표와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정확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의견 차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배우고 더 성장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소통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활용할 수 있으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